일단 성덕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관련해서 저희 완전 과학 전문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통합과 1학기 내신 관련해서 설명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설명부터 먼저 드릴게요. 제 이름은 서재영이고 중등과학하고 통합과학까지 한 번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너지 과학학원에 있다가 지금 이제 과학학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1학년으로 바뀌면서 가장 많이 두려워하시는 게 보통 고교 학점제잖아요. 지금 설명회 많이 가보셨으면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처음에 내신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점이죠. 그래서 원래는 1등급에서 2등급까지 총 11%까지 있었다가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이 10%대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원래 성덕고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내외 정도로 학년당 학생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래는 한 22명 정도였다가 20명으로 한 2~3명 정도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2등급 보시면은 총 누적 비율이 34%죠. 네, 지금 2등급 누적 비율은 34%인데 9등급제일 때 34%는 4등급에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2등급이어도 원래 4등급이었던 학생이랑 사실 똑같은 점수를 맞았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학학원에서 일단 성덕고등학교 1학기 내신을 대비할 때 무조건 목표는 1등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1등급,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제 내신에 점수가 들어갈 때 등급하고 원점수만 들어가요. 그래서 점수 또한 높아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1등급에 들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반복 학습을 하면서 그리고 점수 또한 높이기 위해서 암기성 문제라던가 아니면 지역적인 문제들도 계속해서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저희는 무조건 목표가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자녀들 1등급 맞으시는 걸 원하시니까 학원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1등급을 목표로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일단 통합과 단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15계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첫 번째는 물질과 규칙성이라고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원소들 있죠. 그런 것들과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포진되어 있는 단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과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물리, 생명과학, 그리고 지구과학까지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물리 역학 시스템 이렇게 나눠지는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물리 시스템, 그러니까 역학 시스템에서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단원에서는 변화와 다양성이라고 했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산화환하고 산과 연기와 같은 화학 관련된 킬러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고요. 마지막 단원은 환경과 에너지라고 해서 조금 물리 파트에서 에너지 관련된 파트들이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원래 그 전압 관련된 우리 밖에서 보면은 송전선 있죠? 그러니까 송전선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얼마만큼 흐르고 이런 걸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22계정으로 바뀌면서 어려운 그 단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4단원에서 원래 많이 어려워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완화가 돼서 아마 그게 통합과학 2에서 나오는데 이제 2학기 때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편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1으로 바뀌었을 때는 일단 이 1, 2, 3, 4단원이 2, 3, 4, 5단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통합과학 1에서 이건 1학기 때 하는 거고 통합과학 2는 2학기 때 하는 건데 통합과학 1의 첫 번째 단원에 과학의 기초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이 들어옵니다. 이 단원은 무슨 단원이냐면 우리가 길이를 잴 때 보통 어떤 단위를 쓰죠? 보통 미터, 센치 이런 단위 쓰고 질량을 할 때는 뭐 킬로그램 이런 단위 쓰죠? 그래서 그런 단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서 나머지 두 단원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2학기 넘어가서는 과학과 미래사회 해가지고 얼마 전 최근까지도 이제 코로나 해가지고 우리 PCR 검사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래서 PCR 검사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 지금 요즘 대두되고 있는 AI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AI나 IoT 같은 미래 산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비문학처럼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단원은 사실상 엄청 쉬운 단원이어서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정됐지만 단원 구성은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어려웠던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전류, 지나가는 전류 그런 단원이 빠져가지고 오히려 문제는 조금 쉬워져, 전체적인 난이도는 쉬워졌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합과학 1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일단 이걸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1단원, 2단원, 3단원 이런 식으로 통합과학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과학의 기초라고 해서 이 기본량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얘기한 뭐 센티미터, 킬로그램 이런 거고요. 그리고 물질의 규칙성, 물질과 규칙성, 그리고 시스템 상호작용 순으로 우리는 단원 구성이 되어 있고 1학기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성덕고 커리큘럼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성덕고 커리큘럼은 1단원부터 아마 2단원 초반 정도까지 포진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2단원 중간부터 끝까지 포진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걸로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단원이 들어와서 정확히 성덕고 선생님이 어떤 단원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단원 나왔는데 거기다 플러스로 과학의 기초를 끼워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이따 커리큘럼 설명을 할 때. 그래서 통합과학 1 단원 구성은 이렇게 되고 통합과학 2 구성은 2학기 때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되어 있다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원래 있던 게 변화와 다양성과 환경과 에너지고 새로 있는 게 과학과 미래사회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성덕고가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성덕고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면 객관식이 24문항 나오고요. 서술형이 4문항 나옵니다. 그래서 총 문제는 28문제 나오고요. 시험 시간은 50분입니다. 그래서 50분 안에 28문제를 풀면 되고 객관식은 전체 비율의 80%의 점수를 갖고 있고요. 서술형은 전체 비율의 20%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술형 한 문항의 비율이 더 크긴 한 거죠. 그래서 서술형도 당연히 대비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개념 확인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암기했는지, 정확하게 암기했고 너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념 확인을 위해서 저희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OX 퀴즈 혹은 빈칸 문제 같은 거를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가도록 단련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과서 위주의 깔끔하고 직관적인 문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있죠? 프린트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꽤 다수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과서와 그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들을 제가 빈칸을 막 풀어가지고 아이들이 너 교과서에 나오는 이 빈칸에서는 어떤 과학 단어가 들어갈 것 같아? 어떤 과학 용어가 들어갈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계속 연습을 또 시킬 겁니다. 그래서 성덕고는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고 직관적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확하게 아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좀 정확한 개념을 알 수 있도록 깔끔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통합과학은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전부 다 포진되어 있는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물리파학은 중간 정도의 난이도가 됩니다. 보통 다른 학교들은 물리 파트의 난이도가 상인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성덕고는 생각보다 조금 쉬운 편으로 나옵니다. 물리가. 그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 학교들은 우리 물리학 1 있죠? 2학년 때 배우는. 그리고 물리학 2, 3학년 때 배우는 내용까지 가져와서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덕고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통합과학 1학년 때 배울 수 있는 한에서는 어려운 문제는 나올 수 있지만 통합 물리학 1, 2 내용까지는 나오지는 잘 않는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화학 파트도 마찬가지로 딱 통합과학 내에서 정도로 나오고요. 그리고 지구과학 파트는 조금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잘 외웠으면 다 맞힐 수 있게끔 그 정도로 나오고요. 생명과학 파트가 조금 특이하게 어렵게 나오는 편이에요. 생명과학 파트가 아마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는데 생명과학 파트는 좀 다른 학교들은 그냥 지구과학처럼 개념 위주로만 나오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생명과학은 새로운 그림을 막 가져오고 이런 교과서나 아니면은 자습서 같은 데에도 없는 그런 그림을 가져오는 경우가 다수 있어요. 하지만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당황할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 그림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리는 연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시험을 딱 봤을 때 당황하지 않게끔 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덕고 통합과학 난이도는 중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평균보다 조금 쉽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덕고 포인트는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성덕고에 나오는 이제 기출문제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아까 전에 통합과학 2에 나오는 환경과 에너지 파트에서 연료전지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연료전지라고 하는 그림인데 여기서는 연료전지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만 나와요. 그 단원에서는. 근데 우리가 1단원에서 원소 관련돼서 배울 때 H2O, 이주기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1학기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 그림은 2학기에 나오는 그림인데 1학기 내용까지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와 화학을 연계시켜서 1학기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2학기 때 시험을 보는데도 1학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1학기 때 시험을 보는 것도 2학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암시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딱 단어만 공부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봤던 시험 혹은 이미 볼 시험도 간단하게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등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등과학에서 여기 보시면 물리 문제거든요. 이게 물리 문제고 자유낙하라고 하는 그냥 공을 떨어뜨렸을 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단원인데 여기 보시면 이 V가 속력이고요. 여기 있는 H가 높이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H는 원래 중등과학에서 나와요. 그래서 중등과학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 파트를 통합과학 때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무조건 중등과학도 복습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덕고 내신 포인트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연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중등 내용을 좀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당황하는 편이 많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성덕고를 어떻게 공부를 시킬 거냐를 네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본 개념을 당연히 확실하고 완벽하게 암기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빈칸 문제, OX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들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을 계속 준다기보다는 이미 했던 문제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럼 어차피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주차가 총 7주차로 좀 이따 커리큘럼 할 텐데 7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1주차에 했던 거 6주차에 애들이 기억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 작업을 하면서 공부를 시켜준다라는 말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과서 내용과 학교 프린트를 꼭 꼼꼼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 성덕고 선생님은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를 정말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내는 편이라 가지고 아이들은 근데 보통 교과서 잘 안 보거든요. 그냥 오투, 완자 이런 그냥 공부할 때 그런 자습서만 보지 교과서 거의 안 봐요. 왜냐면 그냥 국어책처럼 글로 쭈루루룩 나와 있거든요. 애들이 그걸 정말 보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과서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교과서 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 있죠? 그것들도 다 뽑아서 변형시켜서 풀릴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성덕고에서는 교과서 내용을 많이 출제하는 편이다 보니까 제가 교과서 문제들을 변형해서 계속 연습시키면은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딱딱딱 나오게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과목과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와 화학을 연계시킬 줄 알아야 되고 또 생명과학과 화학도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되고 또 지구과학과 화학도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화학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화학이
많이 연계가 되는 편이에요. 왜냐면 모든 물질들은 다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생명과학을 나와도 뭐 단백질 이런 게 나와도 그거 다 화학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니까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연결성을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 시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관적인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하는 반복 학습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관적인 문제풀이라는 거는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한 번에 아는 연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좋을까요?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시험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되니까 아이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점수가 훨씬 더 올라가는 상승폭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직관적인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해가지고 너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바로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거다라고 하고 바로 풀 수 있게끔 연습을 꾸준하게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 수업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과학 선생님이 비슷하게는 할 거지만, 그래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저만의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일단 개념 완성을 시키는데, 당연한 얘기죠. 개념 완성을 시키는데,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개념을 시킨다. 그냥, 이거는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돼. 그런 식으로 그냥 개념을 좀 잠깐 넘어가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개념을 완성시킬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덕고는 개념 위주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개념 완성을 시키고요. 또 중등과정 당연히 복습해야겠죠. 그리고 고2, 3과정 연계 방식의 수업도 할 겁니다. 혹시 몰라요. 이번에 성덕고가 통합과학 1, 2로 이제 개정이 되면서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고2, 3과정도 너무 어렵지 않게 조금의 심화 정도로만 연계 방식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까 전에 나왔던 물리 문제 같은 것도 모든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겠죠. 이런 식으로도 출제되고 혹은 그냥 떨어지는 형태로도 출제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이할 건지를 꼼꼼하게 다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유형이 나와도 학생들이 딱 보고 이건 이렇게 풀어야지, 저건 저렇게 풀어야지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그리고 틀린 지문을 고치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시켜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여기서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이 틀렸다고 하면은 기역, 니은이 왜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되고 그런 식으로 오답을 확실하게 해야지 아이들이 다음 문제를 풀었을 때 맞다 이거였지, 맞다 이거였지 하면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린 지문을 꼼꼼하게 고쳐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복습 테스트를 매주 실시합니다. 매주 실시해가지고 복습 테스트 안에는 일단 개념 빈칸 채우기, 그리고 OX 문제를 넣어서 암기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거를 점검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객관식, 주관식 문제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계속해서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복습 테스트는 1주차에는 당연히 안 들어가고요. 2주차부터 쭉 들어가다가 마지막 두 번째, 그러니까 6주차, 7주차에서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릴 겁니다. 근데 보통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를 그냥 시험 보기 직전 대비 있죠? 시험 전날에 하는 그때 많이 풀리는데 저는 2번 풀립니다. 2회 실시라고 되어 있죠? 저는 2번 풀려요. 3번 풀리면 애들이 이걸 거면 나 계속 시험 볼 거면 학원 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딱 2회 끄는 거고요. 그래서 2회 실시를 해가지고 실전 대비를 조금 더 많이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실전 모의고사에는 과제와 교과서 문제를 변형해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성덕고 기출과 그리고 다른 강동구 학교 기출들이 있죠. 그 기출들에 대한 문제들을 다 실어 넣어서 실전 모의고사를 2번 치를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실전을 당황하지 않고 열심히 확실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업을 했으면 뭘 해야 되죠? 당연히 관리해줘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1대4 혹은 이제 1대3 클리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저 혹은 제 조교랑 4명까지만 클리닉을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클리닉 하면은 막 애들 한 번에 와가지고 막 10명, 10명 막 와가지고 하면은 만약에 조교가 한 명이에요. 그러면 이 조교가 그 여러 명을 다 케어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와이즈 과학학원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4명까지,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과외처럼 하나하나 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너 저건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확실하게 아이들 조금씩만 불러가지고 클리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주 수업 내용에 대한 클리닉 자료를 풀릴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료를 풀리겠다라는 얘기고요. 이 클리닉 자료에는 좀 개념적인 빈칸 문제나 아니면 기본적인 문제들,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들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이따가 예시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과제나 모르는 문제도 당연히 다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클리닉에 만약에 나 못 와요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매주 실시하긴 하지만 이번 주는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와요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질문 채팅방을 운영을 합니다. 이거는 1대1 채팅방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냥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쫙 해버리면 아이들이 나 이거 질문하기 좀 부끄러운데 그래서 질문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1대1 채팅방으로 운영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나 이거 몰라요 하면 제가 바로바로 답장을 해줄 수 있게끔 1대1 채팅방으로 운영을 해서 질문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학생별로 추가 과제를 풀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테스트 점수 미달 학생한테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나가는 추가 과제고요. 그리고 고난이도 유형을 풀고 싶은 상위권 학생들 있죠. 혹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당연히 제가 내주는 문제보다 더 많이 풀고 싶은 학생이 있으니까 고난이도 유형을 조금 더 풀려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지금 배제고가 조금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편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배제고 기출문제를 조금씩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물리 1, 물리 2 혹은 화 1, 화 2 이런 데서 나오는 유형들 중에 통합과학과 연계된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확실히 고득점을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추가 과제를 풀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학습 방향성을 상담을 해줄 건데 이거는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좀 이거를 되게 제가 이 학습 방향성 상담을 좀 되게 잘 해주고 싶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무려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심지어 고3을 처음 맞는 미술 선생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멘붕이 온 거죠. 나는 이제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고 알려주는 건 하나도 없고 나 혼자 해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 선생님이 해주면 당연히 좋지만 학원 선생님이 해줘도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외도 좀 오래 했고 대치동에서도 과외를 좀 오래 했고 한데 그때마다 너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되게 친절하게 다가가면서 저는 아이들이랑 무조건 서스럼 없이 지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되게 엄하게 너 이거 안 했어? 너 그럼 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왜 안 했어? 이거 해야지 하면서 좀 유한 편이긴 해요. 그치만 너무 안 한다? 그럼 당연히 엄하게 나가죠. 그래서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무튼 학습 방향성 상담을 계속 해주면서 지금 고교 학점제로 바뀌면서 우리 2학년 때는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요? 또 이제 진로 과목은 8개나 생기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가면은 일단 물화생지 중에서 일반 선택을 한 다음에 진로 선택으로 물리에서 2개, 화학에서 2개, 생명에서 2개, 지구에서 2개 이런 식으로 총 8개 중에 또 선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아이들이 이제 통합과학을 배우면서 나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아니다, 너는 물리를 잘하는 편이야. 딱 보면은 문제를 보고 바로바로 문제 풀이 방법을 떠올리는 거 보니까 넌 물리를 잘하는 편이니까 물리 쪽으로 가는 걸 추천해볼게. 이런 식으로 제가 학습 방향성을 좀 열심히 상담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또 진로 고민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줄 거예요. 또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미술 선생님이어가지고 진짜 제가 대학을 가서 과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 과를 이제 대학 가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입시할 때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화학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화학공학과를 가면은 당연히 화학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배울 줄 알았어요.
근데 화학과 공학과를 갔더니 물리만 주구장창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이들이 이 과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통틀어서 상담을 다 진행을 해줄 겁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이제 대화 나누면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관리를 할 거고요.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주 클리닉이 끝나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은 문자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주간 리포트라고 해서 문자를 전송을 해드릴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오늘 어떤 수업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학생의 과제는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테스트 점수는 몇 점이고 평균은 몇 점인지 그리고 뭐 공지사항 등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공지사항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학생이 잘하고 있나를 조금 알 수 있게끔 주간 리포트를 보내드릴 거다. 매주 수업이 끝나면. 자, 그러면 이제 저희 YG 통합과학만의 프로그램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클리닉 자료 있죠? 그래서 클리닉에서는 이런 식으로 통합과학 내신 대비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화학 결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화학 결합을 했을 때 어떤 이온이 나오는지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씩 적을 수 있게 개념 문제 위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1시간,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분량의 클리닉 과제를 내드릴 거고요. 이걸 다 하고 나서 집에 보내긴 하지만 다 고치는 것까지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난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 과제나 테스트나 이런 거에서 질문이 있었다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하고 가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와이즈 미니 개념 핸드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종이를 이렇게 조그맣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와이즈 과학학원에서 만든 미니 개념 핸드북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약 한 4에서 5주차쯤에 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맞다 이거였지 하면서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YG 통합과학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덕고 1학기 커리큘럼은 지금 아마 받으신 종이에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성덕고 기준으로 내온 거고요. 그리고 1단원은 새로 들어온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단원이다 보니까 첫 주에 일단 포진을 해놨고 나머지는 원래 성덕고 기출에서 배웠던 것들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는 성덕고에서 어떤 단원을 하는지에 따라서는 조금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는 6주, 7주차에 총 2번 오고요. 6주차에는 총 정리 한번 하고 7주차에는 이게 학교 수업 프린트 같은 것들 빈칸 뚫어놓고 자, 다 풀어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대비를 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통합과학 1년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1학기 때는 당연히 1학기 내신 대비를 꼼꼼하게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2학기 때는 2학기 통합과학 2 선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합과학 2에서는 화학 파트가 아까 전에 킬러 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화학 파트를 되게 꼼꼼하게 선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파트들은 사실 선행을 하면 까먹거든요. 왜냐면 좀 암기 위주의 파트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화학 파트만 선행을 하고 만약에 조금 더 수요가 있을 시에는 뭐 물리 파트도 에너지 파트들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뭐 에너지 파트 정도 더 추가로 집어넣는 정도로 해서 통합과학 선행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2학기 내신 대비 똑같이 꼼꼼하게 대비를 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물화생지 선행을 이제 선생님들이 또 도와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준비한 설명에는 마쳤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만약에 보내주신다면 또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학생들을 케어해서 성적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